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광복절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네. 미국에게도 성의 있는 북미 대화 요구하고 말이죠. 동북아시아 균형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뭐 말 그대로 더 니고시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오늘 아침에 모 팟캐스트 진행자가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도올 선생님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이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중심을 잘 잡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은 진짜 남북관계를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분단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 분단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선 저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80년대 90년대 특히나 운동 진영에서 통일 이외에 다른 운동들은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는 류의 그런 과도한 주장들은 좀 배척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쨌거나 한국에 살면서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국을 나간다고 할 때 해외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말 자체가 되게 사실은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야 해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지를 건너서 국외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용민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육로를 통해서 대륙으로 뻗어 나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탔어야 했기 때문에 재외국민이란 말 대신 해외 동포란 말을 자연스럽게 쓴 거죠. 이 말은 원래는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사면이 바다라서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는 사실 국외로 갈 수 있었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반도에서도 동강난 허리 아래쪽이다 보니까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이 상상력 자체가 중단되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으로 길을 뚫고 이것을 통해서 러시아로 중국으로 몽골로 시작해서 유럽까지 뻗쳐나가는 그림이 그려지면 전 이건 민족 구성원 전체에게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남북관계가 잘 풀려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점 누구도 부인 안 할 텐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정권 초반에는 다른 여러 가지 밀려드는 일들 때문에 특히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IMF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빴고요.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대북 송금 이런 문제들이 같이 얽어져 있어서 진전을 쉽게 못 이뤘고 정상회담도 전부 다 임기 말에 이루어졌었던 것에 비해서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정광석화처럼 사실은 해치운 것이거든요. 준비를 다 해두고 있었고 어쨌거나 중재자의 입장에서 전 뭐 이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도 충분히 그 공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중재자가 없었으면 외신에 따르면 더 그레이트 니고시에이터라고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 관계가 이렇게 잘 이어져 나갔을까. 문 대통령 없는 북미 대화는 상상도 못해요 사실. 그 뭐 지금에 와서는 뭐 김정은이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나 됐으니까 이렇게 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못했을 것이다.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뭐 거기에 보태서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중간에 중재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졌다. 뭐 운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천운이고 구군이라는 점을 누가 지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때였는데 과연 박근혜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박근혜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김정은과 만나게 할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다시 양자 사이에서 대화의 접점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 가능한 리더십과 참모들이 박근혜 때 과연 존재했을까요? 저는 뭐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그것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평창올림픽의 개회를 박근혜 대통령이 했었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그렇죠. 예. 그랬으면 북에서 사절단이 내려와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뭐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사회 재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는 해답이 모두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당이 무조건 여기에 복속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만큼은 특히나 지금까지 진전되었던 과정을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다가 남북관계 발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라는 단어를 15번이나 언급했다는 겁니다. 경제협력, 경제공동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라는 강조를 했다는 점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서를 아주 제대로 읽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통일이나 남북 교류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을 또 퍼주자는 거냐, 뭐 이렇게 돼서 북이 또 인민군이 강해지면 북핵 개발을 또 할 텐데 뭐 이런 고장난 레코드를 또 틀어댈 테니까요. 예, 그런 예. 점에 대해서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것은 중도에 있는 30%의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 35에서 40%의 국민이 있고요. 거기에 30%의 중도층을 싹 우리 쪽으로 땡겨오면 자유한국당 등이 한 30% 정도 앉게 되죠. 저 뭐 21세기의 국론 통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고 누구는 북이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북이 싫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제로 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아닌 중도의 사람들은 그럼 너는 어떻게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줄 건데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15번에 걸친 경제에 대한 발언. 그래서 오늘 뭐 얘기를 보면 이제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을 먼저 이루고 경제적으로 통일을 이룬 다음에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자. 이거 사실은 되게 쉬운 얘기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국가 수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뭉뚱그려서 얘기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일국가 이체제로 할 것이냐 연방제로 할 것이냐 뭐 국가연합을 할 것이냐 등의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고 북한에 대한 포주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북한의 경제 자체를 건강하게 살리는 작업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먼저 정착시키고 경제적인 통일을 먼저 이루자라는 계획에 대한 발표는 전 되게 훌륭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동북아 6개국을 같이 합쳐서 미국이랑 함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이 또 일본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협력을 해서 서울에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 이게 단순히 관광객들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부동항이 없는 즉 얼지 않는 항구가 잘 없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물류기지로서 남쪽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열차가 직접 닿아 있는 인천부터 시작해서 군산, 목포, 부산 등 각 지역에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내륙을 통해서 열차를 통해서 러시아를 지나서 한국까지 일본을 거쳐가는 관문으로서의 한국이 또 자리 잡게 된다는 점. 전 여러 가지로 메리트가 있고 우리가 사실 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다와 육지를 잇는 중간 허브로서의 기능. 지금 뭐 인천공항이 그 기능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을 키워가는 점. 이것을 통해서 국제적 교류가 일어나고
뭐 김영민 PD님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동네나 어디 다니면서 외국 사람 보는 건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전혀 없었고 진짜 지나가다 한 사람 보면 깜짝 놀랄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그의 때에 비해서 많아졌지만 아직도 뭐 아시안 별도로 보고 또 백인들 따로 보고 이런 인종차별 의식이 아직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다민족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쇄적인 국가보다는 개방적인 국가, 뭔가 좀 교류를 많이 해보는 그런 국가에서 자란 아이들이 당연히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10살, 11살 때 서울역에서 기차 타면 기껏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부산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자라난 아이들은 서울역에 가서 평양을 갈지 러시아를 갈지 파리를 갈지를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이것이 주는 차이는 정말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 간의 교류, 또 이 동북아 철도와 관련된 이런 구상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예, 예. 이 과정의 가장 큰 전제는 역시나 한 발 더 비핵화겠죠.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서 군사적 상황이 완전히 안정이 되고 평화 정착이 된다면 전 그 다음에 북한이 내놓을 카드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또 역시 우리도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30년간 남북 경제 협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170조 원으로 자신 있게 전망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이것이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도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노다지, 여기서 이 노다지는 절대 북한을 착취하거나 혹은 북한에 퍼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북한은 지금 전화선, 구리선조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다 언제 어떻게 고치느냐라고 하지만 아예 인프라가 없으면 맨바닥에 설치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러면 북은 뭐 스마트 시티 형태로 해서 주요 거점 지역을 잡고 그 지역을 광 케이블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 갑자기 케이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주유소를 만드는 대신 전기 자동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도로를 놔주고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어주고 수소차를 북한에 수출하는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남한처럼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사회에서 휘발유 위주의 자동차 문화를 수소나 전기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예 없는 북한 같은 경우 뭐 북한 진짜 아예 없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어쨌거나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공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지금 자동차만 해도 판로가 막혔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북한의 수소 충전 시설 다 깔아주고 북에 차를 파는 현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이런 상상력들이 더 많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수가 촉진되고 국방비가 절감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이 하나의 어떤 로또처럼 한 방만 맞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전력 투구를 하고 이거 망하면 다 망하는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남북 간의 평화 정착과 통일로 가는 길이 갖고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성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항상 꿈속에나 있었던 일들이 서서히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그 러시아에서 그 아메리카 대륙의 알래스카가 해저든 해상이든 연결이 된다면은 우리가 자동차 몰고 미주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 예전에 이미 우리 한참 선조들이 그렇게 건너가서 자리를 잡았던 것이 예전에 인디안이라고 불렀던 이 종족도 다 아시아에서 건너갔다는 것을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차가 뻗어 나가서 결국은 미 대륙까지 우리가 걸어서 가든 이렇게 이어져 있는 느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전 대륙으로 우리가 발을 뻗어 갈 수 있다라는 상상력을 가지는 자체가 전 우리 이 민족에게 아주 큰 꿈과 희망을 주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당장 북미 대화도 교착 상태인데 뭐 그런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상이 커야 많은 것들이 실현이 됩니다. 상상이 이 규모가 작으면 또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적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까지 꾸면서 전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이념으로 체제로 해서 가는 길이 제약되는 그런 세상이 갇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뭔가 돼가는 분위기고 또 보도에 따르면은 북미 사이에 이제 서로 바터를 치는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이 핵 리스트를 내놓고 미국은 또 종전선언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말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고 평화협정 북미 수교로 가게 된다면 드디어 이제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때 그런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면은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남북 관계 잘하면 모든 걸 다 잘하게 돼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예,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